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힘내서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고 네. 정신 똑띠 차려가지고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두 분이 고른 종목에 대해서 일단 신성 ENG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 사업부가 턴어라운드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신재생 관련해서 턴어라운드라는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인데 주가 반등 오늘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신성 ENG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X를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이란 트렌드에도 부합을 하고 실적도 개선되는 게 있고 그럼에도 X를 주신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시세 분출이 한번 좀 끝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물론 전 사업 부분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을 좀 감안한다라면 상당 부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태양광 관련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좀 제일 뒤늦게 좀 반응을 했고 또 그 상승폭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그 다음에 좀 반등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분출됐고 그에 인해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X를 줬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박정수 대표님도 똑같이 X예요. 이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 ENG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덩치를 키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 ENG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또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여기서 좀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한 500원대, 600원대, 800원대, 1000원 이하권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이번 2020년에 4,400원까지 상승력이 나오고 지금 그 시세를 한 절반 정도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망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니켈 테마로 오늘 뜨거운 T플렉스 한번 볼게요. 제2의 요소수 사태 부족하면서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니켈 가격은 상승, 급등, 상승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요. T플렉스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보시죠. OX 여기선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정말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가 니켈 테마주예요. 네. 박정수 대표님은 T플렉스의 무엇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1,56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로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좀 낮게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영업이익이 168억 찍었는데 지난 2020년에는 48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79억, 83억 원이나 찍었습니다. 그쵸? 이렇다는 건 전년 대비 또 영업이익이 크게 또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 국내 1위 스테인리스 본관 기업이죠. 이 기업이. 그리고 니켈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스테인리스 판가가 오르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재미난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10월에 중국에서 전국 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경우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T플렉스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으로 시세가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슈적인 측면으로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O 의견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유창희 대표님은 X입니다. T플렉스 역시도 하나의 그냥 테마로만 이벤트성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는데 T플렉스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은근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관 관련된 뭐 문배철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보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게 꼭 저평가라고 해서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겠습니다만은 네. 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원래 또 탄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 본다라면 오늘도 좀 올라갔다가 결국은 매물을 못 이기고 좀 상승폭을 많이 둔화시켰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더 확실한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티플렉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특징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유럽에서 램시마이시스의 효능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형 변화가 이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사실 가장 큰 기대 모멘텀이긴 한데 시장이 영 이거를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상승 시동 다시 걸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네, 오 주셨는데 사실 뭐 영 반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지난 네. 하락장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그룹주들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랐다가 어느 정도 딱 위치에 오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바로 그냥 다 토해내고 있더라고 상승을. 네. 지금부터는 어떤 점에 기대를 걸어야 될지 실적을 봐야 될까요? 뭐 셀트리온은 실적은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못 올라갔던 것이고 지난 6월달 어떻게 보면 먼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좀 반등을 줬죠. 셀트리온만 반등 준 게 아니라 약간 바이오주들은 뭐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8월 고점 형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먼저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뭐 램시마 SC형 제형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맥 주사형하고 이런 그 피하 주사형은 상당히 이 시장 자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혹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꼭 주사를 맞는 것과 아니면 본인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들 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같이 좀 흘러내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거 감안한다고 했을 때 셀트리온 쪽에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면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약간 저평가 인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안 갖고 오셨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도 괜찮습니까? 뭐 이럴 때 사야죠. 언제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은 경기 방어주를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박정수 대표는 불황에 견디는 렌탈 가전이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경기 방어 하면은 저는 뭐 KTNG, KT 이쪽이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맞습니까? 아니 그쪽은 아니고. 그러면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롯데 지주와 쿠쿠홈시스를 갖고 왔습니다. 쿠쿠홈시스 하면은 그 부엌에 있는 전자밥솥? 원래 이제 전기밥솥? 밥솥 기업이었는데요. 네. 이제 렌탈부분만 떠져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재상장된 업체이기 때문에 렌탈업을 좀 주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히려 불황에 더 좋을 것이다. 네네.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이제 생활가전을 렌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전 수요는 조금 줄었죠. 하지만 렌탈 수요는 기존 고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신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최근 쿠쿠홈시스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감소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좀 해외 쪽에서 또는 여러 가지 경기 정황에 따라서 조금
판매가 좀 부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말레이시아가 이번 봉쇄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해외 쪽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도 조금 뭐 전년 대비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400억대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최근 또 주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순자산 가치 6,987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6,100억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장부상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내려온 것은 이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딱 종목을 골라놨었는데 하락이 점차적으로 장중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전혀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27,000원대, 지금 이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6,000원, 전저점이 26,5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조금 더 시세가 밀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2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타날 경우 단기적 저항 라인이 29,000원인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9,000원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혹여 이제 29,000원이 돌파가 되면서 3만원 라인을 넘어서면 중기적으로 또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9,000원 정도 보시되 3만원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속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쿠쿠홈시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이에요. 경기 방어주. 왜 하필 그 중에서 롯데지주인지 궁금한데요. 뭐 경기 방어 딱히 뭐 경기 방어주를 한 건 아닌데 네. 좀 지주사 관련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주사가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주사들이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조금 주식이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물론 다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중에도 잘 가는 또 자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하고요. 또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황이라고 하고 유가가 뭐 급등했을 때는 뭐 화학주들이 좀 안 좋겠지만 또 유가가 최근 급락하는 부분들 또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화학 제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사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안정적인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다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뭐 소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롯데지주를 보는 것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연초부터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 주주 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만약에 뭐 이번 조정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만의 내피셜이라서 뭐 욕을 먹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과연 지금의 투자 심리가 7월만큼 겁이 날까? 7월 달에는 정말 겁났었거든요. 막 주가가 툭툭툭 떨어졌을 때. 근데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덤덤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제 표정을 보셨군요. 7월 달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4, 5%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연 7월 달만큼 안 좋은 것인가? 단순하게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어떤 두려움, 또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이지만, 그때만큼은 전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그 최악의 경우도 15% 정도 하락했다라면 지금은 그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6,000원,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일단 지금은 손절가를 좀 크게 잡고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매수하시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연말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지주. 그러니까 지주사 측면으로 봤을 때 경기 방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만 6천 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번에 수급을 볼게요. 오늘 참 수급 복잡해요.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사긴 하는데 오늘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선물 동시 매도, 콜, 풋옵션, 올 하방 배팅 중에 있거든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동향부터 보죠. 네, 기관의 지금 순매수는 삼성전자, 현대해상,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매도는 한화솔루션, 카카오뱅크, 대우건설입니다. 일단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RM 인수 가능성이 이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급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금리를 급격하게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수의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산업은행이 2조 원대 하나그룹의 통매각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매수력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기업 분할 이슈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그룹 전반적으로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매도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의 하락력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자 기술주에 따른 매도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시장 하락과 그리고 건설 섹터 매도력이 최근에 좀 지속이 되면서 지속적인 매도력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들이 사거나 판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전력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락세가 나왔고 천연가스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간 외에 그러니까 이제 유가 추가적인 또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좀 축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 어쨌든 최근 7, 8, 9 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원화 약세가 또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은 또 경기 방어주 역할, 유틸리티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나와주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비록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배터리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다른 배터리 셀 업체하고 비교해 본다면 주가가 좀 견조한 편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매도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매수를 해주는 게 어딘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주가는 이 정도면 좀 많이 견조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IT 제품들 수요가 또 급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 나와주면서 좀 상위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들이 지난주까지 반등을 좀 줬어요. 근데 오늘 대부분 급락이 나와주면서 추세가 다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 상승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금리 인상의 기대감보다 더 우려감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OL이죠. 오늘 에너지주 관련된 종목군도 대부분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주들 평균 3에서 5%, 정유주들 5에서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그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연 저점 부근에 그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다시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17.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한 2에서 3% 내림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또 5.14%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동시효과 구간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692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주고 있어요. 1.72%나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24원이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433원 70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